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받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주를 분석받을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주를 분석받는 분들은 자신에게는 항상 좋은 운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운만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면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나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나쁜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이 이제 그 나쁜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주 카페나 아니면 철학관 같은 데에서는 그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나쁜 말은 일체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운의 흐름을 분석한 그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것은 그 정확함이 생명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그 계획도 세우고 나쁜 것은 대처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틀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분석을 받을 때 무조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부간의 사이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주위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거든요. 나머지 다수는 이 세상이 그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삶이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그리고 뭐 사회적인 위치가 높든 낮든 간에 그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또 아주 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생에 고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운의 흐름을 알았잖아요. 이 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이 뭐 좋든지 그 사주 분석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걸 떠나서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는데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주 분석을 받을 때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 분석을 받으면은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사주를 이용해라. 그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이용할 줄 알아라.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 이렇게 좀 빗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기예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비가 오니까 그때는 우산을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일기예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지 않으면 내 인생, 내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 운이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비교적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분석을 딱 받았을 때 뭐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현명한 사람이 취하는 자세는 그 나쁜 운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좋은 운은 더욱 개발해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운이 올 때는 그것을 최대한 잘 이용하려고 하고 나쁜 운이 올 때는 그것을 잘 피해서 그 보람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딱 받았는데 나는 내용이 나쁘니까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좌절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한다면 그 사람은 사주 분석을 안 받는 게 낫죠. 그런데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어차피 좋은 내용이나 나쁜 내용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받아들인 그 다음에 내가 취하는 자세는 나쁜 것은 뭐가 나쁘니까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겠다. 미리 알았으니까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은 나의 장점이니까 내가 개발해가지고 더욱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하고 김대행 씨하고 똑같은 그 시간에 태어난 그 친구들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은 그 남자들, 여자 빼고 남자들만 한국에서만 약 1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44세가 된 나이에 그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친구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인생의 결과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아도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생김새도 다르고 그 가정 환경도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사주가 같다는 얘기는 운의 흐름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냐면요. 운의 흐름은 같은데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자세를 취하면 이것이 아무리 운의 흐름이 같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또 안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고 그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 운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고 나쁜 것을 자신이 판별해갖고 그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그 훨씬 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하게 그 사주를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그 사주를 분석을 받을 때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를 분석을 받으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좋은 점은 개발하고 나쁜 점은 극복을 해서 이렇게 사주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사주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약 60여만 가지의 사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람들의 그 수명이 70대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75세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주의 종류는 약 60만 가지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이 사람들마다 모든 사주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주의 종류가 많아도 사주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주는 도화살이 강하고 어떤 사주는 역마살이 강하고 뭐 충과 합이 많고 그런데 일단 본인의 사주를 딱 봤을 때요. 봤을 때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충국이 없다는 거. 그 점을 봤을 때에는 이 사주는 좀 귀격 사주에 속한다. 아니면 우수한 사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기운이 두 개가 있고요.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하나인데 그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 가지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충국이 없어요. 뭐 병임충으로 깨진다든가 을신충으로 깨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이 밑에 보면은 합이 성립이 됩니다. 즉 임묘진 이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이 임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기운이 두 개인데 실제로는 목기운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기운이 강하고 금기운이 강한 사주고 그리고 병진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주의 틀을 딱 볼 때, 아,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가, 나쁜 사주인가, 아니면은 굴곡이 있는 사주인가, 없는 사주인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일단 충국이 많이 생겨갖고요. 나 일주가 뭐 이렇게 깨진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오행이 비교적 골고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비교적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나이가 44살 되셨는데 그 69년생인 그 직장 상사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자신의 권한을 뺏기니까 그 본인이 그 사람하고 같이 오래 일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뭐 독립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도 편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글 쓰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강의하는 그런 교육도 신청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학업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그 나무를 나타내잖아요. 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목이 이 나무가 그 종이의 연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학업운, 학습운, 공부운 이런 것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대운을 봤을 때, 뭐 60대, 70대에도 계속 목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그 학구열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이 특징을 보면은 위에 천간에 이렇게 재물운이 3개나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라는 것이 남자의 사주에는 뭘 나타내냐면 그 돈과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는 돈이 곧 여자예요. 그래서 이 재물운이라는 게 지금 정제, 정제, 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곧 본인에게는 재물운 그리고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재물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여자를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남자 사주로서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는 볼 수가 없죠. 원래 이 재물운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재물운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있어야지 3개부터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운이 많다고 재물운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너무 많으면 그게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오히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주가 됩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임묘진 목국이 되면서 목생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물운을 다 취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자가 그러니까 3명이잖아요. 1명, 2명, 3명. 그리고 이 3명이라는 얘기는 꼭 숫자적으로 3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여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것은 그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제라는 그 여성이 꼭 법적인 그 결혼한 여성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물운이 많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결혼을 하셔서 지금 나이가 44세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 그 아이들도 꽤 컸을 나이인데 뭐 결혼을 해갖고 이혼을 해서 뭐 다른 여자를 또 만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는 꼭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에 본인이 있잖아요. 그 결혼 전에 여자를 또 많이 만났다면 결혼 전에 뭐 여자를 많이 만났다면 이 여자를 미리 다 만난 거니까
그 결혼 후에 이제 계속 그 일부 종사할 수 있다. 한 여자만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결혼 전에 뭐 여자를 얼마나 만나셨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여러 개 있다는 거 그 점으로 봤을 때에는 본인은 한 여자에 만족하기는 힘든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인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에는요. 그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부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절반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인과 사이가 나빠서 말을 잘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각방을 쓴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한 부부 중에 한 절반은 되지 않을까요? 특히 40이 넘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신혼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서로 참 그 수완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사주만 봤을 때, 이 제가 이렇게 세 개가 위에 떠 있다는 얘기는요, 그, 한 여자에게 만족하기 힘든 사주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만약에 그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부인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가 아니면 그 바람을 피든가 그래갖고 다른 여자를 또 사귀든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그 재물운이 그 만족이 됐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여러 개 있는 남자들은 뭐 바람을 핀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애인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부인궁이 여기 진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임묘진 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충국을 받아도 그 부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일단 합의됐을 경우에 있잖아요. 그때도 그, 뭐, 바람을 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우자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배우자랑 이혼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여자를 뭐 만나가지고, 뭐, 애인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운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물운이 이 재를 나타내는 것이 또 재물운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간에 세 개나 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있는데, 대운의 흐름 자체는요, 지금 나이가 본인이 44세니까 39세 정의 대운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대운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본인의 그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요, 언제가 좋았냐면은,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19살서부터 28살까지 기축대운. 이때가 이제, 그때 대학교 입학하셔가지고 ROTC로 제대하고,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취업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제 본인에게 운이 참 잘 따랐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0대 운, 30대 운도 괜찮았다고 봐요. 이 무자대운도. 무자대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 39살 그 정해대운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본인이 병진을 주거든요. 그럼 병화란 말이에요. 이 병화라는 게 뭐냐면은, 태양을 나타냅니다. 대낮에 환히 빛나는 그 태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39살에 이 정의 대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이 그 밤에 무슨 촛불이라든가 호롱불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럼 대낮에 이 촛불이라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나에게 도움을 주기가 좀 힘든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9살서부터 48살까지가 정의 대운인데 일단 대운 자체는 그다지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든데 그 무슨 사업을 이제 올해 공부하고 내년에 뭐 책도 내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사람들 교육하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 운의 흐름은요, 중요한 것이 이 대운보다 세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4세, 45세, 46세 이때 운이 어떻게 오는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 올해 운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봐서는 이게 갑오년인데 이 목기운도 강한데 또 목기운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본인한테는 이 화기운이 있잖아요. 화기운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화기운이 좀 더 들어와 갖고 이 재물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올해는 화기운이 강한 갑오년은 화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흘러는 뭐 을미년이라든가 뭐 병신년이라든가 정유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무슨 충국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괜찮은 시간이라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해 한 해가 들어왔을 때 이 위에는 화기운이 들어오고 밑에는 금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 2년 동안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천간에는 비교적 좋은 운이 들어오고 지지에는 나쁜 운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위아래로 다 같이 들어온다든가 확실하게 용신 운으로 들어오든가 확실하게 기신 운으로 들어오든가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용신과 기신 운이 같이 들어올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좋은 운이라고 보고 이 금기운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때는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이든 지지든 나에게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요. 아, 괜찮은 해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가 뭐 특별히 충격이 발생한다든가 진짜 이때는 아니다 싶을 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제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하셔갖고 그 교육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44살이니까 39살서부터 48세까지 정의 대운에 속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태양변 밑에 촛불이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있는 이 해수라든가 이 수기운이라든가 이 정화가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크게 나쁜 건 아닌데 별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망한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그렇게 타격을 주는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세운이 또 중요하니까 본인이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49살 병술대운 있잖아요. 49살서부터 58살까지 그러니까 50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게 진술충으로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진술충으로 충국이 발생을 할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진이라는 것이 배우자궁이거든요. 배우자궁이 일단 깨져요.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식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식신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내가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관을 직장으로 해석을 하는데 관도 직장이지만 이 식신운도 직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9살 정도에는 본인이 지금 다른 일을 안 하고 꾸준히 뭐 월급 받고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49살 정도에는 밀려나실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교육 적으로 한번 뭐 프리랜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책도 내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49살 전에 그러니까 올해 공부해가지고 내년, 후년, 뭐 이때쯤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재물운은 그렇고요. 이 본인은 그 전체적인 사주는 제가 그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운은 좋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좋았다고 봐야죠. 본인이 지금까지는 관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관운도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크게 흠잡을 때는 없는 사주. 그리고 이 인성도 강해갖고 인성이라는 것이 이 목기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본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대운의 흐름이 그 젊었을 때 청년기에 좀 좋았고 나이 중년기 지나가면서 이게 좀 운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9세니까 60대죠. 60대하고 70대에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위아래로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뭐 을유대운, 갑신대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는 그 현재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3개씩 있고 이렇게 강한데 또 목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대하고 70대에는 운이 잘 안 따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그 노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대운의 흐름이요 그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기, 초년기, 청년기에 좋았다가 뭐 말년으로 갈수록 나빠지든가 아니면 처음엔 나빴다가 말년으로 갈수록 좋아지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이 나쁜 운은 다 피해가면서 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항상 좋은 운만 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본인은 그 이 운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노력하시면 지금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본인은 병진일주인데 이게 이제 그 병임충으로 깨지고 진술충으로 깨지거든요. 이 충국이 발생하는 것이. 그런데 이 용신이 들어온다, 기신이 들어온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국이 발생을 하면 더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충으로 깨진다든가 아니면 병임충으로 깨진다든가 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좋은데 일단은 천간이 충국이 발생하는 임년 같은 경우는 그 12살 때 임술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병임충으로 깨지고 진술충으로 깨졌거든요. 그래서 12살 때는 별로 안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옵니다. 임신년, 32살 임오년, 42살 임진년. 그러니까 42살이면 재작년이죠. 이때도 병임충으로 천간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수국화하면서 그 임수라는 게 관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어서 그좀 어려운 점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천간이 충국을 받으면은요 꼭 직장운일 수도 있는데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 자신에게 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살 임진년, 52살 임인년, 62살 임자년, 72살 임술년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72살 임술년 같은 경우는 12살 때와 마찬가지로 60갑자니까 60년 만에 똑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천간지지가 다 깨지니까 72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 건강 같은데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으로 깨지는 경우는요. 진술충으로 깨지는 경우는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술년이 언제 들어오냐면 12살 임술년이었고 24살 갑술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별로 안 좋았겠다. 24살 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6살이 되겠죠? 36살 때 병술년이에요. 병술년. 그리고 48살 때 무술년입니다. 이 토기운 자체는 좋은데 이게 진술충으로 깨진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60살의 경술년, 72살의 임술년 이렇게 12년마다 한 번씩 오는
술련에는 진술충으로 깨지니까 이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제가 나쁘다, 뭐 충국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충국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49세 병술대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그 충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년 대운도 충국이 발생하면서 1년 동안 또 충국이 발생하면 그때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병술대운인데요. 병술대운인데 이 술년이 언제 있나 볼까요? 술년은 피해 갔어요. 피해 갔는데 이 임년은 언제 있나 볼까요? 이민년, 52세 이민년 같은 경우 52세 이민년 같은 경우는 지지는 진술충으로 10년 동안 이 충국이 발생하는데 또 1년 동안은 병임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무슨 유의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상담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1년, 10년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 유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실 텐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그 사주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내자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충국도 없고 오행도 골고루 있고요. 참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재물운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취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만약에 본인이 재물운 쪽으로 그렇게 그 만족을 한다면 그 여자도 바람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한 여자에게 그 만족할 사주가 아니다. 이게 재라는 게 다 여자를 나타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공부하고 뭐 그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그 책도 내고 그리고 교육 적으로 한번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요. 특히 49세 병술 대운이 시작이 되면 계속 직장에 다니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식신운이 깨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번 그 본인이 다른 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직장에만 의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술 50대에는 그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 있을 텐데 그 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을 써야죠. 그 부인에게 그 잘해줘야죠.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요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르다니까요. 그게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 미래학자들이 그 쓴 책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 김대행 씨도 그렇고 그 평균 수명이 한 100세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한 100살까지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제 한번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결혼을 하면 뭐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이제 같이 그 살아야 된다. 뭐 그래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래학자들이 예언한 책들을 보면은요. 그 나이가 이제 수명이 100세 정도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60세까지 살았어도 사람이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늙질 않는다는 거예요. 늙지 않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 장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잖아요. 한 40, 50세 뭐 정도 되면은 애들 이제 다 대학교 보내고 뭐 아니면 결혼시키고 다 그럴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이성을 다 사귄답니다. 다른 이성을 다 사귄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관념으로 뭐 바람 핀다 어쩐다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부가 그 서로 동의하에 웃으면서 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성을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생활 패턴이 생활 문화가 그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그렇게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분석을 할 때 결혼해가지고 뭐 20대나 30대에 뭐 배우자 운이 나빠진다. 막 이런 것은 저도 뭐 유의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50대나 있잖아요. 50대나 60대에 뭐 부인하고 충국이 발생하고 막 이런 것은 막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뭐 애들도 다 키우고 이제 다 장성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부인과의 사이가 나빠진다. 뭐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닐 수 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자궁이 깨지는 것도 20대, 30대 한창 애 키우고 막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 깨진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50대나 60대 그때 배우자궁이 깨진다. 뭐 그거는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사람이 불행해지고 막 그런 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다르게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사주 분석을 이렇게 했고요. 그 이분은 김대행 씨는 좀 특별하게 그 배우자와의 그 궁합보다는 그 직장 상사인 그 69년생의 2살 많은 그 상사와의 그 궁합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